3번 수업할 때.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새로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약간 5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4강까지 하고 오늘 4강 진도 나가고 금요일날 조금 남으면은 좀 시간이 좀 남을 거거든? 그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지문 복습 좀 해볼게. 자, 여기 3강의 3번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사회적 관습이 우리의 습관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야. 그래서 인간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 스스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습득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주제가 나와서 반전 없이 쭉 진행이 되는 거야. 자, we don't choose our earliest habits. 우리는 우리의 초기의 습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그 가장 초기의 습관을 모방한대. imitate.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따라하나 보다. 그치? 이게 주제야. We follow the script. 우리는 스크립트, 각본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각본이냐면은, 이거 지금 비유적 표현이야, 각본이. 자, handed down. hand down이 물려주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과거분사로 스크립트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각본 입장에선 물려짐 당한 거지. 물려짐 당한 거야. 그래서 물려받은 각본을 따라갑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물려받은 각본이냐면은 우리 친구나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우리의 그 지역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물려받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내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잖아.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물려받은 각본을 따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의 뭐 마인드라던가 사람의 뭐 말투라던가 뭐 사상 이런 거를 좀 따라하게 되겠지, 그치? 알게 모르게 따라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알겠지? 자, each of these cultures and groups. each of, 각각의 이러한 문화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 여기서 수일치 어디다 가야 돼? 수일치 어디다 가야 돼? 지금 여기 문장 우리가 쌤 여기까지 읽었거든? 동사가 여기 comes야. 그러면은 지금 밑줄친 부분에서 수일치 어디다 해야 돼? 전체 다가 주어긴 한데. 그치, 이치에다 가야 돼. 이치 단수인 거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각각의, 그리고 이치 뒤에는 원래 단수명사가 나오는데 뒤에 오브가 붙어있다면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치 뒤에 복수명사 나와도 이치에다 수이치하면 되니까 무조건 단수동사로 나오는 거야. 이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컴이냐 컴스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집단들 그리고 이런 문화들 은 뭐와 함께 오냐면은 its own set of 일련의 expectations 기대와 and standards 기준과 함께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문화들과 집단이 뭐야?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들이 일단 나에게 일련의 기대와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 집단에 내가 운남구라는 집단에 머물려면은 그 운남구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겠지. 이 기대라는 게 얘는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등교 시간 몇 시까지 와야 되니까 지각하면 안 돼, 뭐 점심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뭐 이런 기준이 다 있겠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는 얘가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기대와 기준이 있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아야.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그 인생을 막 살지 않잖아, 그치? 항상 이제 어떤 그 규칙에 맞춰서, 어떤 기준에 맞춰. 그리고 그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그런 어떤 기범이가 진아가 이럴 땐 이런 행동 하겠지? 라는 그 기대에 웬만하면 맞추면서 살지, 그치? 특이 행동하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러고 살잖아. 자, when and where to get married. 예를 들면은 언제, 그리고 언제 결혼을 할지,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사회적 규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how many children to have. 얼마나 많은 애를 가질 건지. 그리고 which holidays to celebrate. 어떤 명절을 축하할지. 우린 추석에 축하할까? 아니면 뭐 설날에 축하할까? 아니면 둘 다 축하할까? 아니면 how much money to spend on your child's birthday party. 얼마나 많은 돈을 너의 아이의 생일 파티에 써야 될지. 이거 하니까 그 왕사남이 생각나는데 왕사남 혹시 다 봤어? 안 봤어? 기범이 봤어? 네. 그 왕과 사는 남자 안 봤어? 쌤 그 저번 주 토요일에 봤거든? 그 운서동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그때 그 대사에 그게 나왔었어. 한 마을에 그 애가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엄청 거하게 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아니 무슨 애 새끼 생일에 이렇게 많이 잔치를 벌이냐고 이 애가 도대체 무슨 애길래 하면서 막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났어. 아무도 안 봤구나. 공감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적인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겠지.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30대 초중반이 되면은 언제 결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애초에 결혼을 whether to get married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설 거 아니야. 뭐 비혼주의일 수도 있잖아. 금요일 날? 잠깐만. 그 지금 백지 테스트는 다 봤어? 아니 지금까지 뭐 했어? 내일 와 내일 빨리. 내일 끝내자. 내일 4시 반에 와. 내일 아예 안 돼?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4시 반? 이제 수요일 4시 반에 보자.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애를 가질지, 애를 몇 명 낳을지 그런 사회적 기대와 기준이 있겠지. 그리고 어떤 명절을 축하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 애가 생긴다면은 내 생일 파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대와 기준이 있잖아. 이거 그냥 내 맘대로 막 그 사회적 어떤 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하진 않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이게 문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다 같이 문장 보면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어. 투부정사 앞에 다 의문사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의문사랑 투부정사가 결합이 된 문장이야. 첫 번째는 when이랑 whether은 정확히 말하면 접속사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how many children이라는 이제 의문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which holidays라는 의문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how much money라는 의문사. which, what은 의문사 뒤에 명사를 수반할 수 있고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반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내용 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진아야? 자,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these social norms, 이러한 사회적 규범들은 are the invisible rules,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거 규범이 막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존재는 하지만 형체는 없어.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냐면은 that guide your behavior each day, every day, each day, 매일매일 너의 행동을 가이드, 규정 지어주는, 안내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지키며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룰스를 뒤에 있는 대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 대시는 무슨 대시지, 진아야? 뭐라고? 주간대, 그치? 자, 이거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뒤에 딱 동사만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주간대지, 그치? 주어가 없으니까 주간대고, 그러면은 주어가 없는데 얘는 어디다가 스위치를 해줘야 돼? 앞에 있는 선행사 룰스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등교 시간 있잖아. 등교 시간까지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서 살고 있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언제 몇 시부터 점심 먹고 몇 시까지 쉴 수 있는지 그런 규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다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살고 있고 내 행동도 그거에 가이드 되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이 다 우리의 행동을 매일매일의 행동을 규정짓고 안내해주고 있는 거야. 그 등교 시간이 몇 시지? 8시 40분? 8시 40분까지 이제 교실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할지 그런 행동들을 안내할 수 있겠지. 그런 규칙들이. 자, you're always keeping them in mind. keep in mind는 명심하는 거야. 너는 언제나 그것들을 명심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너의 행동을 매일매일 규정 지어주는, 안내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명심을 합니다. 언제나 명심하는 거야. even if 무슨 뜻이야? even if 뭐에도 불구하고 they are not at the top of your mind. 너의 마음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규범들이 너의 마음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도가 무슨 말이야? 이게 완전 내 인생의 1순위 뭐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목표가 막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져 있어, 점심시간에 맞춰져 있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제 명심은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often, 종종 you follow the habits of your culture. 너는 너의 문화의 habit, 습관을 따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운남구라는 문화의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그치? 규칙에 맞춰서 사니까. 뭐 없이? without thinking. 생각하는 거 없이. 생각하는 거 없이라는 거는 막 왜 등교 시간 8시 40분이야? 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따라간다는 뜻이야. 왜 점심시간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반기를 들고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진 않지, 그치? 웬만하면 다 따르면서 살지? 그리고 의문도 안 가지고, 퀘스천이라고 하면 의문을 제기하다거든.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때때로는 또 뭐 없이? 기억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막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8시 40분까지 등교 막 이렇게 맨날 막 기억하면서 살진 않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규범이라는 거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암묵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게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아니면은 맨날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의식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식으로 그 우리 규칙, 문화의 습관 이런 거 따르진 않지. 자, 되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한마디로 without thinking, without questioning, and sometimes without remembering이 이게 간단하게 이거 한 글자로 줄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 무의식적으로란 뜻이잖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동으로. 그치? 그래서 unconsciously consciously가 의식적으로거든. 생각을 하며. 근데 이거는 생각 없이 한다 그랬으니까 자동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unconsciously. 그리고 말 그대로 자동적인이란 뜻의 automatically 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As the French philosopher 미셸 드 몽테인 wrote.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인이 말하듯이 썼듯이 The customs and practice of life in society. 자, 사회 속에 이런 삶들의 관습과 관행들 그런 것들이 sweep us along. 어떻게 하는데? sweep along이 무슨 뜻이었어? sweep이 딱 이제 완전 휩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온통 휩쓸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로 변형이 되면은 이 문제도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맨 마지막에 우리의 정신을 온통 빼앗다? 우리의 정신을 온통 휩쓸다? 관습과 관행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함의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21번 문제 알지? 그치?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 그 사회 속의 삶들의 관습과 관행이 우리의 정신을 온통 빼앗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아야, 월요일이니까 힘들지? 집에서 그 좀 잠 좀 잤어? 집에서 뭐 했어? 수행했어? 잠깐만, 영어 수행 나왔어 혹시? 영어 수행은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정신을 관습과 관행이 모두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정신을 이제 사회적 관습과 관행, 보이지 않는 규칙, 암묵적 뭐 규율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알겠지? 기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뭐 부정적인 뉘앙스, 긍정적인 뉘앙스 이런 거 없고 그냥 단순 설명문이야. 우리는 사회 속의 인간, 사회 속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따르면서 살아서 우리의 정신은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지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주제 한번 봐보자. 이게 문장이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것만 파악하고 다음 점 넘어갈게. 자, 인간의 습관은 스스로 만든 거야? 아니야. 사회와 문화의 모방을 통해 형성된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환경을 보고서 내가 따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의 초기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모방이야. 자, 주변 집단의 행동 대본을 따르는 거지. 라고 주제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제 각 문화는 기대와 기준이 있어. 기대와 기준이 본문에 뭐로 나왔어? Set of expectations and standard로 나왔었지. 자, 그리고 사회 규범은 보이지 않아.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안내해 주는 거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의식 속에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문화의 습관을 따르는 거야.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자, 그래서 왜 인간이 이런 사회적 규범에 모방하게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회의 관습이 사람을 휩쓸어 간다고 주장을 강화하는 거야. 주장을 강화한다는 거는 앞의 내용과 똑같은 말인 거야. 인간의 초기 습관은 사회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모방을 한다는 거니까 인간의 머릿속은 온통 그걸로 가득 차 있다는 소리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질문 있는 사람. 내가 내용을 잘 이해 못했다. 아니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있었다. 없어? 없어? 그럼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똑같이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4강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았어?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저번 주 금요일에 진도 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 쌤 기준으로 너무 어려웠거든 이게. 무슨 고의 내용 주제로 보면은 주제로 봤을 때 거의 고의 고3 수준? 그래서 이거는 원칙과 가치의 중요성이야. 그래서 이게 뭐 회사나 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뭐 어떤 기관들은 어떤 원칙과 가치가 있겠지. 그 기관만의 원칙과 가치관이 있겠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주제는 여기 끝에 있어. 9번, 10번. 9번, 10번에 있고 우리 한번 해석을 봐볼게. 자, nothing about an organization strategy or business model 하면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nothing이 주어고 뒤에 전명구가 nothing을 수식해주는 거야. 자, 어떠한 것도, 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이 조직의 스트라테지가 뭐지? 스트라테지. 이거는 방식, 전략. 그리고 이제 사업 모델. 그러니까 이제 기관마다 전략이나 사업 모델이 있잖아.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is sacrosanct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신성불가침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sacrosact라는 단어 자체는 신성불가침한. 신성불가침이 뭐야? 어떠한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 신성한 존재. 근데 앞에 nothing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조직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은 바뀔 수 있구나. 신성불가침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 명사 부정이면은 한국말로 해석할 때 우리나라는 명사 부정이 없어서 좀 해석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거 동사 부정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isn't로 바꾸는 거야. 해석할 때는 조직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그중 어떠한 것도 신성불가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론이 여기서부터 나올 거야. There must be a cutting point between principles and values and everything else. 하면은 there must be
뭐가 있어야만 돼? 뭐가 있어야만 되냐면은 커팅 포인트가 있어야 돼. 딱 자르는 지점. 자르는 지점이니까 이제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구분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도치 문장이지. 커팅 포인트가 주어고 must be가 동사야. 자, 뭐와 뭐 사이에 구분점이 있어야 되냐면은 between principles and values and everything else. 하면은 principle이 뭐지? principle? principle이 뭘까? principle. 원칙. 원칙. 그리고 원칙이야. value는 가치, 가치관.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다른 것들 사이에 구분점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between이 A and B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은 A가 원칙부터 어디까지야? and가 지금 두 개가 있어.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이게 between A and B야? 아니면은 between A and B야? 뭘 것 같아? between은 여기서는 그 A and B를 이거를 통째로 A라고 생각해줘야 돼. 원칙과 가치관. 대 그 외에 모든 다른 것들 사이에는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뜻은 아닌데 앞으로 else가 붙잖아? else는 그 외 다른 것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아까 뭐 그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바뀔 수 있다 그랬어. 신성 불가침한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원칙과 가치관 그리고 원칙과 가치관 그 외 모든 것들 사이에는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칙과 가치관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딱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아야. 어떻게 하면 잠을 깨지? 저 간식 먹고 올래? 자, 정신 차립시다. 오늘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기범이 이거 진도 나갔어? 나간 거 같아? 학교에선 잘 이해했어? 너무 빨라? 요즘에는 그 자랑 안 하셔? 네? 자랑 안 하고 진도만 나가셔? 요즘에는? 오, 좋네. 자, 그래서 원칙과 가치관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것들 사이에는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얘는 딱 깔끔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얘는 바뀌더라도. 자, they represent. 그들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represent는 단어 뜻이 생각이 계속 안 날 것 같으면 show로 치환하면 돼. 알겠지? 보여줍니다. 무엇을? precious, 소중하고 freestanding, 독립적인 그런 자산을 보여주는 거야. 뭐가? 원칙과 가치관이. 아까 원칙과 가치관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 했으니까 걔네가 소중하고 독립적인 자산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자산이야? That must be independent of strategy 하면은 아까 strategy는 신성 불가침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로부터 그 전략으로부터는 independent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지? 사실 독립적인, 그치? 얘랑 똑같은 뜻이야. freestanding, 자유롭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 똑같은 단어야. 그래서 전략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만 하는 그런 소중하고 독립적인 자산임을 보여준대. 원칙과 가치관이 일단 되게 중요한 것인 거를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형용사가 지금 이렇게 접속사 없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왔잖아. 두 개 이상이. 그러면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첫 번째 형용사, 즉 이 문장에서는 precious, 얘를 갑자기 부사로 바꿔버려.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지. 이 preciously가 바로 뒤에 나온 독립적인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로 바뀐 거다. 이렇게 페이크를 줄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소중함도 자산이라는 명사 꾸며주고 독립적인도 자산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둘 다 형용사로 나와야 돼. 알겠지? 원래 원칙대로라면 precious and freestanding assets라고 써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프레셔스, 이것도 자산을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셋을 대절이 꾸며주고 있어.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앞에 선행사 있고 자산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대실 뭐라고 해? 이 대실 뭐라고 하지? 주관대, 그치? 주관대는 여기 동사의 수일치, 시제일치, 태가 여기에 맞춰줘야 되지, 그치? 선행사에.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진아야, they provide continuity. continue, 연속성이네, 그치? they provide continuity and identity. 그 원칙과 가치는, 여기서 they도 원칙과 가치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것은 제공합니다. 연속성과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when, 언제? everything else is expendable 하면은 모든 다른 것이 expendable 할 때, expendable이 무슨 뜻이야? expendable. 밑에 보면은 소모용해란 뜻이야. 소모용이 뭐야? 이 가치와 원칙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닳아버린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럴 때 원칙과 가치관은 연속성, 계속 지속되는 거, 그리고 이 기관의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소모용이 아니란 소리네. 자, 그리고 또 여기 데이가 원칙과 가치야. 자, 그것들은 represent,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은 the core element of the culture, 그 문화의 핵심 요소를 보여주는 거야. 그 문화의 핵심 요소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도 보여주냐면 the unchanging soul of the organization, 그 기관의 unchanging한 soul을 보여준대. 무슨 말이야? 뭘 보여주는 거야? unchanging이 뭐지? 바뀌지 않는 soul, 영혼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원칙과 가치가 그 기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나열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문장부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cases. 자, case라는 명사를 뒤에 나오는 인니치가 꾸며주네. 왜 인니치지? 뒷문장이 어떤 모양일까?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인니치니까? 그치, 완전할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리더가 have successfully remodeled. 리모델이라고 하면은 리모델링이니까 개조하다야. 성공적으로 개조하는 거야. 그 완전한 entire, 전체적인 기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조하는 경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인니치의 주어가 leaders, 그 다음에 동사가 have remodeled,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 entire enterprise가 되는 거야. 완전하니까 위치가 아니라 인니치, 얘로 꾸며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니치 말고 다른 관계부사로 바꾸고 싶다. 뭐로 바꿀 수 있지? 두 개 더 있어. 자, 첫 번째는 뭘까? 자, where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동격의 대절, 그치? 동격의 대, 이렇게 두 개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생략도 돼. 알겠지? 뒷문장이 완전하면 앞에 있는 이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어. 자, 근데 사실 문장이 여기서 안 끝났어. 우리 지금 케이스를 수식해주는 인위치 문장만 봤던 거고, 케이스의 동사를 찾아야 되겠지. 케이스의 동사는 enterprise 뒤에 있는 represent가 되는 거야. represent가 뭐라 그랬지? 보이다. 그치,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리더가 성공적으로 완전 전체 기업을 싹 개조를 해버린 그 케이스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조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당연히 다 개조했으니까 조직의 변화가 있겠지, 그치? 어디에서? In its comprehensive and supreme category 하면은 그 기업의 종합적인,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supreme, 가장 중요한 범주에서의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야. 당연히 전체 기업을 싹 다 개조해 버렸으면은 당연히 종합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범주, 그 카테고리 내에서 조직의 변화가 있었겠지. 그치? 개조했으니까. 자, we run. 우리는 배웁니다. 뭐로부터 배우냐면 이러한 케이스로부터 배우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뭐야? 완전 싹 다 싸그리 개조해 버린 거. 기업을.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배우는데 run이 삼형식 동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로 대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대시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는 대시 무슨 대시일까? 대시 무슨 대시야?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대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완전한 대시를 뭐라고 하지? 진아야, 이런 모양의 대시를 뭐라고 해? 전치사 아니에요? 전치사? 전치사? 접속사를 얘기하려고 한 거였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게. 자, 접속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야. 명사야, 접속사는. 자, 대절이 접속사로 쓰면 뭐라고? 명사로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배웠다고? that 대절을 배웠다는 거야. retaining principle and value during the process of change 하면은 지금 쌤이 대절의 주어까지만 읽었는데 동명사가 이제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retaining의 수일치에서 동사가 is인 거야. 자, 보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지. retaining 뭐를? 원칙과 가치를 보유하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아까 리모델 했다 그랬잖아. 근데 리모델 하는 와중에도 이제 원칙과 가치관은 보유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것이 is not only possible. 자, not only 오랜만에 나왔네. not only A but also 안 나와도 돼. B. 자, 그러면은 not only A but also B가 무슨 말이야? 뭐뭐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 또한, 즉 둘 다란 소리야. 그래서 이러한 그 개조의 과정 속에서도 이런 원칙과 가치관을 보유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필수적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냐면은 to provide an anchor, 앵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원칙과 가치관도 싸그리 리모델링 한 줄 알았는데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닻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도대체 닻이 뭐지? 앵커라고 하면은 닻이란 뜻인데 원래는 닻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배가 정박할 때 이제 내리는 게 닻이야. 닻이 뭐냐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야. 바다에 무거운 쇳덩어리 이렇게 툭 던지면은 멈추겠지, 배가. 그래서 멈추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앵커가 기준점이라는 뜻이야. 의지할 만한 거. 알겠지? 그래서 닻으로 인해서 배가 멈출 수 있으니까 딱 이제 멈춰 있으니까 기준점. 즉 그리고 이제 그 닷 덕분에 멈춰 있을 수 있으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원칙과 그 다음에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이 회사에게 기준점, 즉 의지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야. 이게 뭔가 리모델링을 했어. 근데 원칙과 가치도 그럴 때마다 싹싹 바뀌어. 그러면은 뭔가 그 기업이 나는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지? 난 무슨 컨셉이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치관이랑 그 다음에 원칙은 안 바뀌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딱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만약에 이제 우리 집이 좀 이제 산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 근데 리모델링을 싹 해도 이게 우리 집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 자, 아이러니컬리 역설적이게도 아마도 기업들은 근데 뭐가 있는 기업이냐면 with the strongest principles and value 뭐가 있는 기업이야? 엄청 제일 강한 원칙과 가치가 있는 그런 기관이 주어야. 그것이 often have 종종 가지고 있다. 뭐를 갖고 있냐면은 가장 높은, 가장 엄청난, 가장
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약간 근데 이게 역설적이지 않아? 가장 강한 원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관이면 약간 느낌이 보수적이고 바뀌는 거 싫어하고 뭔가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그렇지? 원칙과 가치관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대. 약간 그런 꼰대 같잖아. 안 바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런 기관일수록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다는 거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적응한다는 게 뭐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맞춰서 휙휙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지. 오히려 그런 자신의 그 기업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그 토대는 변치 않아. 토대는 유지하면서 싹싹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변치 않는 토대가 있으니까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은 싹싹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자, 왜냐면은 사람들은 고수한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고수하냐면은 거기에다가 고수를 한다는 거야. 거기가 뭐냐면은 계속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가장 강한 원칙과 가치관.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확고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진 채로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바꾸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because 뒤에 주어가 people, 동사가 attach. 사람들이 일단 그 원칙과 가치관에 자기 자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야. 뭘 이해하냐면은 대절을 이해하는 거지. 대절. 자, that everything else is on the table. 자, 여기 on the table이 관용 표현이야.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거지.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행위가 왜 올려놓는 거야? 뭔가를 하려고 올려놓는 거지. 테이블에 뭔가를 올려놓는 게.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야.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손도 안 댔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검토 대상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검토 대상인, 검토 중인. 그래서 원칙과 가치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검토 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야. 자, 그 인간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기범이가 나의 그 모토가 있어. 인생의 모토가 있어.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는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행동을 하겠지. 환경에 발맞춰서 다르게 대응을 하겠지. 예를 들면 친구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어. 그럼 나는 내 원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대로 대갚아주겠지. 그치? 근데 진아는 이제 가치관이 인내심이 이제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친구가 뭔가 시비를 걸어도 이제 그냥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며 봐주는 쪽으로 행동을 선택하겠지. 그래서 내 안에 이런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면은 그거대로 맞춰서 행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런 가치관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유연하게 어떻게 뭐 행동을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 내 안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겠지. 가치관이 없으면. 자, 그 얘기야. 근데 이 가치관 외에 이 모든 것들은 나는 가치관이랑 원칙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이제 유연하게 환경에 따라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도 접속사 대시야. 뭐뭐 하는 것을 이해한다. 어태치랑 understand랑 병렬 구조. 자, if you want to keep your promises. 너가 만약에 너의 약속을 이제 지키기를 원해.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로 또 바뀌었는데 이게 뭐야? 원칙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원칙과 가치관을 네가 지키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명령문이네. burn the house. 집을 태워. 어떨 때? when it's time to reinvent the company. 회사가 회사를 새롭게 만들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 이럴 시간일 때 집을 태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왜 집을 태워야 돼? 집을 태운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 여기서도
쌤 생각에는 이것도 함수배미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집을 태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 집이라는 이 회사의 전략,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개혁을 해버리라는 뜻이야. 태워가지고 새롭게 지으라는 뜻이야. 근데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못 있지. 이거는 남겨두라는 소리야. 이건 무슨 의미야? 이 글에 따르면은 전체적인 거는 싹 다 바꾸대.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꾸대. 그런데 뭐는 유지를 해줘야 돼? 원칙과 가치관은 유지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함의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 하우스가 비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맨 위에 나왔던 이 기업의 스트래티지랑 비즈니스 모델 있지. 이게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바꿔도 돼. 이건 다 과감하게 불태워 없애버려. 대신에 이 못은 살려도. 이 못은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이 못은 계속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원칙과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알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과 가치관 빼고 싹 다 바꿔버려. 이런 얘기야. 만약에 너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진짜 다 이해됐어? 자, 여기도 문장이 어려운 건 없었어.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니고 내용이 좀 어려웠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5지문 했잖아. 지금까지.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하지만 잘 이해했다니 다행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 주제는 조직은 전략과 구조는 바꿀 수 있어. 이건 신성불가침하지 않다 그랬지, 그치? 근데 원칙과 가치는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초반에는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은 신성불가침하지 않다. 바뀔 수 있다. 근데 원칙과 가치는 다른 것들과 구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과 독립된 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조직의 연속성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거지. 그리고 문화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 기업의 문화의 핵심 요소. 이게 완전 핵심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기업을 완전히 바꾸는 큰 조직 변화가 있었다고 해보자. 근데 거기서도 얘까지 바꾸면 안 돼. 얘는 유지가 되어야 돼. 왜냐면은 1번 원칙과 가치가 강한 조직이 적응력이 높기 때문이지. 아주 역설적이게도.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원칙과 가치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고수한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원칙과 가치 외에는 나머지는 싹 다 변경 가능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력이 강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만 지키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유법이 나지. 이거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집을 불태워라. 뭔가 너의 회사가, 너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은 싹 다 고쳐버려. 즉, 회사 구조 전략은 바꿔라. 이 집이 의미하는 거는 회사 구조 전략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못은 남겨라. 못이 무슨 의미야? 원칙과 가치는 유지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 없어? 그러면은 쌤이 지금 선택지를 줄게. 자, 진도 하나 더 나가고 그냥 바로 집 가기. 지나는 단어 테스트 보고. 2번 아까 줬던 그 프린트 있지? 그 정하는 거, 그거 고르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하고 가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진도 나가고 바로 집 가기. 2번 지금 수업 끝내고 아까 그 풀어야 되는 거 그 풀고 가기. 너희들이 집중만 하면 그 문제 푸는 게 더 빨리 끝나겠지. 그거 3번째 거까지만 하면 되니까. 마지막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안 졸고 집중만 하면 프린트가 더 빨리 끝날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빨리 골라야 돼.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이거 풀 거야, 진화는. 어차피 금요일까지, 우리 어차피 4강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서 금요일에 3개 나가자. 그러면은 그거 하고 있어.